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제주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을 대가로 업체 사이에도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지난 8월 준공된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제주도 소속 K사무관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4일 제주도청 관련 부서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개인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의 그거를 알아보겠다. 또 2주 전에는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거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도급은 다 시공사에서 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은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실무자 5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건설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금품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설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규정상의 문제를 들어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예산안 개수 조정을 앞둔 시점에 제주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의회가 문제를 삼은 건 제주의료원 운영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등 62개 사업에 670억 원이 편성된 출자 출연 사업들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본회의의 안건을 먼저 상정해서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거쳐주는 경우에는 이 예산안을 가능한데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루겠다고 하면 전부 사라질 예산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나 노인 단체 등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무슨 예산 얘기만 하면 지방재정법이 웃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리와 원칙을 내세우며 의회 증액을 문제 삼던 제주도정을 의식한 듯 선심성으로 편성된 국외여비만 15억 원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상부의 유권 해석을 첨부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종 개수 조정을 앞두고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의 강한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4조 2,593억 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회 때보다 3.05%, 1,26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도는 불용사업 조정에 따른 재투자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탐라대 부지 매입비 420억 원과 서귀포시 청사 증축 사업비 159억 원,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준비 사업비 4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잦은 비와 따뜻한 날씨 때문에 비상품 감귤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 계획량은 지난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공업체는 감귤 농축액이 쌓여 있어 추가 수매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귤을 가득 싣고 도로에 길게 늘어선 화물차들. 지난 주말과 휴일에 딴 비상품 감귤을 가공용으로 팔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어제 11시에 갖다 놓고 아침에 5시에 왕 대기행 기다립니다. 사람만. 이제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순번 되는 거예요.
잦은 비로 비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공용 수매 물량은 작년의 절반에 그쳐 끝없는 기다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주시 농협은 농가당 수매량을 15kg들이 60상자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용 수매 회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하루에 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앞에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 대통령에 맞게 하루에 60컨테이너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공용 처리 물량을 지금보다 하루 200톤 더 늘려달라며 민간업체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지난해 수매 물량도 다 처리하지 못한 데다 주스 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재고가 우리 업체별로 재고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구매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 개발공사가 팔지 못해 보관 중인 감귤 농축액은 2,300톤, 작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감귤값 약세에다 비상품 감귤 처리난까지 이래저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내년 1월 최종 예선을 앞둔 신태용 감독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서귀포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은 내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내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이 가벼운 몸풀기를 하며 1차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7명을 포함해 32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이달 말 해외파를 포함한 23명의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아마도 18명까지 추릴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또 대표팀도 처음이고 이제 또 빨리 적응해서 이제 K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은 1년 전 국가대표팀이 제주 전지훈련 후에 호주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점을 들며 전지훈련 장소를 제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당시 올림픽 대표팀이 동메달 신화를 쓴 것을 뛰어넘어 결승 진출까지 바라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격 축구를 막연하게 공격 축구 했지만은 수비가 안정이 되면서 공격 축구가 더 완성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수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직력을 좀 다듬어 놓고 공격 전술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올림픽 대표팀은 이달 말까지 국내 전지훈련을 마친 뒤 다음 달 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겸해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연맹 챔피언십에 출전해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에는 불교 문화가 꽃피던 신라말 고려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사찰터 3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위상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 MBC의 윤하은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돼 그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 법천사. 이탑 1금당이 특징인 가람배치를 잘 보여주고 부처를 모신 금당의 크기는 경주 불국사보다 커 당시 사찰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높이 20m, 둘레 약 8m에 달하는 느티나무가 입구에서부터 위용을 뽐내고 있는 거돈사지에는 왕의 스승이었던 원공국사의 승묘탑과 승묘탑 B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발굴 작업이 시작된 흥법사지에도 진공대사 탑비 등 보물이 가득합니다. 원주 지역에 있는 폐사지 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원주시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각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호와 유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지청의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과정들, 학술적 준비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가가 알려지지 않았던 원주 지역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아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다행히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종일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9도로 시작해서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6도, 구좌와 성산 7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이세오름의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산간에는 여전히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구간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평년 기온은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뱅디왓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미니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22살 정모 씨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신산리 주민들은 어제 저녁 신산 농협 앞에 모여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일방적으로 확정고시한 부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 발언대와 문화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번 촛불 문화제를 시작으로 공항 부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제주도청 앞에서 벌이고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2007년 18만 명에서 지난해 9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1인당 지출액도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적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 만족도 조사에서 출입국 절차와 대중교통 등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여 지속적인 수요 분석과 제주와 일본 간 접근성 확충을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고교 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를 앞두고 추진 계획안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제주 웰컴 센터 1층 다목적 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원, 도민을 대상으로 고교 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청이 자체 마련한 추진 계획안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청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